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철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라고 하기엔 너무 매서운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이야기를 재밌게 전해드리러 온 울산 동구 우리 연합의원 홍정석 대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 독감이야 워낙 유명하지만 겨울 식중독이라니? 이제 겨울엔 식중독이 잘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곰탕에 김치 뜨끈하게 먹으면 세균이 싹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달라요. 날이 추워지면 더 활기를 띈답니다. 오늘은 이 노로바이러스가 대체 어떤 녀석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법을 지켜야 하는지 쉽고 재밌게 풀어볼게요. 우선 노로바이러스라는 이름 자체가 1968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노워크라는 지역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그곳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절반 가까이가 한꺼번에 장염 증상을 앓으면서 발견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정말 등장이 팍 화려했죠. 이름은 귀여운데 전염력은 엄청나요. 단 10개에서 20개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금방 감염될 수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바이러스는 겨울을 오히려 잘 버티는 강철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기온에서 바이러스는 힘을 못 쓰는 편인데 이 녀석은 반대로 서리가 내릴 정도의 추위에도 아주 쌩쌩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식중독의 대표 원인이 되죠. 어떻게 감염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크게는 4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때 겨울철 굴, 조개 등 어패류 있잖아요. 오우, 겨울굴 최고야 하고 생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내부에 숨어 있다가 우리 몸을 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패류는 되도록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감염된 사람과 직접 접촉할 때 환자의 대변, 구토물 등의 노로바이러스가 수십억 개씩 득실득실할 수 있거든요. 소재가 좀 세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조심하실 수 있어요. 가령 아이가 아플 때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손을 충분히 씻지 않으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오염된 표면을 만진 후 그 손으로 입이나 음식을 만질 때 문손잡이, 수도꼭지, 테이블 이런 데도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이러스는 오랜 시간 표면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공기 전파 가능성. 사실 이 부분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닌다 정도는 아니지만 구토나 분비물이 튀면서 아주 미세한 입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다른 사람 코나 입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 식당에서 한 명이 구토를 했는데 주변 테이블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감염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증상은 어때요? 대부분 구토, 설사, 복통 이렇게 위장염 3종 세트가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구토가 더 흔하고 성인은 설사가 더 흔한 편이고요. 거기에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설사가 물처럼 아주 묽다는 점이에요. 흔히 세균성 장염에선 피가 섞인 설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노로바이러스는 피나 점액이 동반되지 않는 물설사가 많습니다. 그래도 막상 걸리면 고생스러운 건 매한 가지죠. 심하면 탈수 증세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치료는 사실 휴식과 수분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이 노로바이러스에게 듣는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대개 2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쯤 되면 자연스레 회복되지만 중간에 탈수나 고열 같은 합병증이 생기면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콜라나 사이다 마시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탄산음료나 주스는 오히려 속을 자극하거나 당이 높아서 오심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미지근한 물, 전해질 음료를 통한 수분 보충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도 증상이 심하면 집에서 버티기보다는 병원에서 수액과 필요한 약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첫째, 손 씻기. 손 씻기가 식중독 예방의 기본이라는 말은 진부할 정도지만
노로바이러스에서는 정말 이 손 씻기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소 20초, 가능하면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로 손등과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으셔야 해요. 화장실 다녀온 뒤나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 뒤 음식 만들기 전후엔 반드시 손 씻기. 손 씻는 시간이 길어지니 제겐 슬픈 소식이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다들 손 씻기는 이제 프로가 되셨잖아요. 둘째, 음식물 조리 시 85도 이상으로 가열하기. 겨울철 대표 음식 중 굴, 조개 같은 해산물 드실 때 꼭 속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해 주셔야 해요. 나는 해산물 생으로 먹을 때 그 짜릿함이 좋은데 하시는 분들, 물론 맛있죠. 하지만 노로바이러스에게는 완벽한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특히 굴은 생으로 섭취할 때 전염 위험이 높으니 굴전, 굴국밥, 굴찜같이 익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셋째, 물도 꼭 끓여 마시기. 지하수나 정제되지 않은 물을 그냥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잘 산다고 했죠. 대신 70도 이상에서 오래 가열하면 소멸해요. 그러니까 물은 가능하면 팔팔 끓여서 드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넷째, 정리정돈, 소독 철저히 하기. 환자가 이미 발생했다면 그 구토물이나 변이 주변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도 금방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죠. 그래서 소독제를 사용해 바닥, 변기, 싱크대, 문 손잡이 등을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 세탁이 가능한 옷이나 이불은 고온에서 세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았다 싶어도 완치 후 3일 정도는 음식 조리 금지 기억해 주세요. 전염력이 증상이 나아지고도 몇 일씩 이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괜찮겠지 하고 공동 식사 준비하다가 다른 분들을 전염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노로바이러스가 겨울마다 찾아오는 이유, 전염성 예방법까지 쭉 들어보셨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친구죠. 하지만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손 씻고 음식 잘 익혀 먹고 물 꼭 끓여 먹고 구토물이나 변은 잘 치우는 것만 철저히 지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따져보면 귀찮기도 해요. 아니, 그냥 굴 좀 먹고 싶은 건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라면 손 씻기와 완전 가열, 그리고 안전한 물 마시기는 필수 중의 필수. 겨울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